문제점도 절이나 탑을 세워 고치고 보완하는 것이 바로 도선의 비보 사상이다. 풍수적으로 완벽한 터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터가 너무 드센 곳이 있다든지 혹은 약점, 흑열하고 비어 있다든지 해서 어떤 실제적인 장소에 갔을 때 상당히 결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결점이 있는 땅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써야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틀어서 비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비보는 도선 풍수 사상의 핵심이었다. 새로운 명당을 찾기보다는 땅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서 명당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 우리나라 제1의 명당 가운데 한 곳이라는 조계산 서남사. 서남사는 아도화상이 창건한 이래 도선이 중창을 한 사찰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서남사를 수리하면서 그린 중창도. 서남사는 좌청룡 우백호로 둘러싸여 있는 거의 완벽한 풍수의 원칙에 따라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하명당 서남사에도 결점을 보완한 비보의 흔적이 보인다. 서남사 북쪽에 있는 각황전. 불상의 도금을 해서 지금은 금불이지만 원래는 철불이다. 이 철불은 도선이 서남사를 비보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라고 전한다. 그때 당시 아마 도선 국사가 이제 그 북쪽이 허에서 아마 그 길을 눌러야 되겠다는 뜻에서 아마 조성해서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보의 또 다른 흔적은 절 입구에 세워진 강설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남사를 감아 흐르는 개울이 양쪽으로 갈라진 이곳은 풍수상 기가 빠져나가는 곳이다. 이런 결점을 보충하기 위해 이 자리에 누각을 세워 비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서남사가 상당히 명당 사찰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사실 그러한데 그러나 이 경력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러한 결함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부분적인 결함을 비보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비보는 당시 널리 퍼져 있는 명당 풍수와는 다른 도선의 독창적인 풍수 사상이었다. 도선은 왜 비보 풍수를 주장했을까? 지리산에서 흘러내린 섬진강. 도선은 이곳에서 지리산의 이인으로부터 풍수를 배웠다고 전한다. 보면 여기가 큰 물이 흐르고 있고 큰 강이 흐르고 있고 이제 작은 강이 이렇게 하천이 흐를 수가 있죠. 이렇게 흐를 수가 있는데 도선이 이인을 만나서 산천순역의 새를 배워줬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순이란 것은 물이 이렇게 안 돌고 흐르는 그래서 산의 형상 같은 경우 도선은 모래로 산천순역의 형세를 파악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다. 이게 산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산이라는 거는 사실 이 종이보다 훨씬 더 실감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죠. 산이 이렇게 뒤를 감싸고 있고 이 말은 여기 있습니다. 취락은 여기 있고 이 하천에 이렇게 안 돌고 흐르고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순이죠. 순의 형세고 다른 형세고. 산과 강이 마을을 감싸고 흐르면 사람들이 재해 없이 살 수 있는 순의 형세다. 그러나 산과 강이 서로 등지고 흐르면 홍수나 자연재해 발생이 많아 사람들에게 해를 미친다. 이것이 역의 형세다. 도선은 이렇게 산천순역지세를 배우면서 삼국도를 그렸다고 전한다. 도선은 한정된 지역이 아니라 삼국, 즉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염두에 뒀던 것이다. 도선은 우리 산과 강의 순역을
대한 그림을 총체적으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지형도 산천 순역의 지형도를 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가장 순한 곳이냐, 또 어디가 역한 곳이냐. 만약 이제 개성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개성을 중심으로 어디가 역한 곳이냐를 보고 그 산과 강을 비보를 한 거죠. 도선이 살았던 신라말 혼란기. 그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순역의 개념으로 보고 비보했던 것이다. 전국 산천을 순례하면서 국토와 민심을 파악하고 있던 그는 사람들에게 땅에 대한 믿음을 주고자 했다. 도선의 비보 사상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새롭게 보고 좋은 곳으로 가꾸려는 실천 방법이었다. 이 후대 기록에 따르면 도선이 창건했다는 사찰이 무려 3,800개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록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이 말은 당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 비보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던 땅에 관심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전미, 전체가 아름다워야 한다. 이것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된 명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최고의 땅만을 골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풍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도선이 만든 우리의 풍수는 독창적인 것이었습니다. 비보, 좋게 고치고 도와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풍수는 중국 풍수처럼 명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명당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 땅이 넓은 중국에서는 명당을 찾기가 쉽지만은 땅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땅을 고쳐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도선은 간파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도선의 비보 사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고려를 통일할 때 활용한 사람이 바로 왕건이었습니다. 이 도선의 비보 사상을 왕건에게 어떻게 해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고려 왕조의 창업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고려사. 그 첫 부분엔 도선이 왕건의 출생과 고려 통일을 예언했다고 적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선은 왕건을 직접 만나 비기를 전해주면서 통일 방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러나 왕건의 출생과 관련한 고려사의 기록에 대해 사학계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내용이 설화적이고 신비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도선은 기본적으로 선성입니다. 선성은 공부한 뒤에 전국 산천을 떠돌아다니면서 수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마 도선이 개성을 방문했을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나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왕건이 태어나기도 전에